안녕하세요. 주식훈이의 훈입니다. 어제 방송은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시장의 방향을 보자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방이 오니까 하방 잘 확인하고 좀 잘 대응해 보자라는 그냥 큰 틀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지표짜리 때는 얘기 드렸으니까 좀 매치해 보시면 아마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을 보시면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거를 딱히 보여주지 않아도 딱히 서치해보지 않아도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 주말에 안 좋다라는 게 아주 그냥 묻어 나오죠.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멈춘다기보다 오히려 좀 민간인을 공격하는 막 이렇게 되게 거세지면서 질이 되게 내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이 뭐 그 2차 세계대전 전승일 기준으로 뭐 더 악으로 갈지 좀 그 완화가 될지 얘기가 나온다라는 뭐 언론들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은 예측해서 주식을 투자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방향을 하단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시장이 안 좋다고 뭐 준비되고 한 것들의 총알을 준비한 것들을 안 보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내가 매직 끝나고 내가 괜찮고 내가 시세 조정하는 그 포지션인 것들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빼려고 작정하고 시간 죽이려고 한 것들은 이 기회에 쭉쭉쭉 더 빼고 더욱더 그냥 방치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더 빠른 움직임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데,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그 저번 주 그 시장이 좋을 것 같던 기대와 꺾이고 나면서 시장의 흐름은 확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섹터군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고 수소랑 5G죠. 그렇게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종목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두산 피어셀은 최근에 제가 최근에 언제냐면 사실 이제 방송을 처음, 잠시만요, 방송을 두산 피어셀로 처음 예전에 했던 거 말고 최근에 걸 돌아보면 한 3월달 말쯤 됩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추세 대응을 해볼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추세 대응 해보시자 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죠. 이렇게 봐가지고 추세 대응 정도로 얘기 드렸고요. 이 우상 요때 정도니까 4월달이네요. 4월달이고 요때 이제 깨진과 동시에 얘기를 안 드렸고요. 요때 이제 어떤 얘기를 드렸냐, 공매도가 엄청나게 쌓이네요. 급속도로 공매도가 쌓였던 걸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급속도로 공매도가 들어왔던 것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요 캔들이 뜨고 나서 방송을 했죠. 자,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한번 대응해 보자. 어떤 얘기냐면 요렇게 급하게 하락 속에서 강한 거래량과 튀어나온 것들은 세력의 움직임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좀 기준을 두고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좀 좋은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입니다. 요때는 결과론적으로 깨졌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추세로 보자고 말씀드렸고 깨졌고, 요때는 결과론적으로 올랐고 강하게 올라와줬고 오히려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히려 보여지는 그림대고요. 보시면 자, 일단은 요렇게 또 요런 이제 모양들이 나와주니까 이제 엄청나게 가나보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뭐 수소주는 가나보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좀 흐름을 봐가면서 읽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경우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박스권이라는 거죠.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장기 횡보를 하다가 하락,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데 특징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와주는 뭔가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 동반된 상승 이게 매집형 캔들이 떴고 이제 금요일장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갭으로 띄우면서 여기 때를 이렇게 띄우면서 요거 아예 띄워버린 거죠. 시가를 띄우고 출발한 거, 이런 게 이제 심상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갭을 띄우고 강하게 출발해가지고 마감했다,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개인 투자자가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강하게 매집형 캔들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상승 주면서 했다. 그래서 분명 여기에 그 매집 매물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41,000원을 쉽게 뚫지 못할 겁니다. 당장도 그래요. 당장도 이 좋은 캔들이 뜨고 했지만도 41,000원, 2,000원 쉽게 뚫지 못할 거라서 단기 상승 목표치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41,000원, 2,000원 정도, 많이 봐서 1,000원, 2,000원 정도까지가 단기 상승의 목표치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거나 아니면 박스권 이렇게 추세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좀 이때 사셨던 분들은 여기 41,000원, 2,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면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보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다음에 S피어셀이고요. 확실히 종목이 이제 두산피어셀도 뭐 이렇게 좀 그 대형주고 코스피 우량주고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소형주고 가벼운 것들이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는 건 맞네요. 더 많은 상승 나오고 바닥권에서 더욱더 잘 움직인다 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걸로만 볼 건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종목의 크기와 무게도 있겠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아시는 매물대에 그 비례한 것들도 있고, 자, 보시면 여기가 예전에 이게 되게 느려요. 뭐가 요즘 이게 되게, 자,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로 하락 추세를 보여지고요. 보시면, 자, 금액적으로는 여기가 되게 되게 굵은데 다시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돌파된 것이 의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길게 보면은 24,000원, 400원 여기가 지금 엄청 떠 있어서 의미가 없는 자리지만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지속적 여기가 빠지든 급락하든 시장이 무너지 여기가 안 깨지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자리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단기 목표치가 한 요정도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두산피어셀과 같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지만 3만원대를 넘어서 안착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만원대를 뚫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제가 두산피어셀을 얘기 드렸었잖아요. 두산피어셀 얘기 드려서 같이 관심 섹터, 같이 공용 섹터니까 섹터별로 대응해가지고 밑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고선 지금 시장도 그렇고 좀 매수 자리 때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눌려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눌려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SPSL. 그래서 SPSL이나 두산피어셀이나 얘기 드리고 사신 분에 한한 것이지 신규 매수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드리면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차라리 차트로만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 되긴 한데, 요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요, 이 친구는 일단 이 친구도 뭐 수소 관련 그 테마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일단 체크를 해놓고 지금 금액적 자리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산피어셀과 SPSL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금액대를 지켜주면서 좀 버텨준다면 또 추가적으로 수소 섹터 돈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등주, 2등주, 3등주 이런 개념을 아실 텐데 대장주는 아니라는 거죠. 대장주는 아니지만 대장주로 2등주, 3등주 정도로 언제든 튀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섹터에 돈이 돌고 지금 것들이 이쁜 조정,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매집봉처럼 흘러내리고 빠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또 후발주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체크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대 금액대를 잘 보시면서 좀 모니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금액적 메리트는 있어 보이죠. 다음 이제 FR텍이라는 종목인데 5G죠. 5G고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버라이즌이었나요? 뭐 아무튼 그 1조 정도의 5G 장비 통시의 그 수주를 따내왔다 하면서 이제 5G 섹터 갑자기 없던 시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규 섹터나 이제 제조 쪽으로 5G가 올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든다는 얘기 드렸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적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안정적 재무가 나고 수주가 일어나고 진행합니다라는 걸 본다 그러면 재무적으로나 차트적으로나 하방에 대한 압력은 적을 것이고, 말 그대로 횡보나 매집을 하다가 조금 우상향으로 돌려주는 그림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이노아이리스나 에이스테크 이런 거 많이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 이렇게 역시나 가볍고 소형 종목인 것들이 잘 튀어 올라와 주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차트가 좀 달라요. 차트가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랑 단순 비교해 보면 이 친구는 최근까지만도 그냥 계속 그냥 빠지기만 했습니다. 뭐 빠지라고 하고 그냥 장기 하향하고 벗어날 그 노력과 흐름이 나와 주지도 않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급하게 올라와 준 건 맞습니다. 왜냐? 마찬가지로 이노아이리스나 에스테크 이런 것처럼 좀 그 5 중에 인기 종목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매물대와 그런 호가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었다라는 걸로 재료를 얻고 일단 급등을 한 거란 얘기죠. 급등한 거다. 하지만 5 섹터에서 세력이 다르기엔 좋은 종목이긴 하네 라는 걸 보면, 참고해 보면 또 하나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체크해 볼 수는 있겠고요. 보시면 요럴 때 이제 하락 매집형으로 매집봉이 자꾸 뜨긴 합니다. 매집봉이 뜨고 흐르고, 그러니까 매집 캔들이 분명 들어온 것 같은데 흐르니까 밑에서 더 사면 되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따라 들어가기에는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에 들어와야 되고, 조정도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급등 캔들에 대한 상한가에 대한 캔들에 대한 이쁜 조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쁜 조정을 해서 뭐 종가 그 고가놀이죠. 고가놀이 뭐 캔들을 지켜주는 고가놀이 패턴이라든가 뭔가 뭐 간단하게 3원봉 조정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쁘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조정 폭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고 많이 흔들리고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하셔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지금 바뀌고는 있지만 정말 장기 침체선들을 한 번에 뚫어서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단들이 지지대 받을 수 있는 자리대를 체크해 놓고 봐야 되고, 아니면 이탈까지도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3,000원대 구간, 여기 지금 구간 말고요,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조정의 흐름이 나와준 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심각하게 시장이 밀려서 안 좋고 좀 이게 매집 캔들 정도로 간다면 여기까지도 다 빨 수 있다 그러면 3,000원 초반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해도 괜찮다. 왜냐, 그 엄청난 강한 테마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말 그대로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매집봉이 떴음에도 주가를 눌러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산 네트워크도 조금 인기 5G 장비 중에 좀 세게 갔습니다. 그나마 세게 갔고 나왔다. 근데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이런 거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 줬다, 만들어서 우상향으로 바꿔줬다 라는 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상향이 깨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매수가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6,000원대 후반 정도가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가장 우상향이 지속되려면 중요한 자리대가 아닌가. 그래서 6,000원, 600원, 700원 이 정도 금액을 보고 싶은데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일단 그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 나왔지만 전부 그 윗꼬리 여기 매물대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눌리고 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 요런 걸 추세를 봐야 돼요. 이렇게 추세를 봐가지고 이 밑단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봐야 됩니다. 추세를 보시는 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두산 피어스 같은 건 추세보다는 박스를 잘 봐서 돌파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고, 5G 장비 이런 것들은 추세 대응을 좀 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별로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방향치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텔레칩스란 종목이고, 이 종목도 그 인포뱅크랑 같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기도 하고 메타버스 엮인 적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재료가 있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종목입니다만, 요때도 이제 추세를 봤죠. 추세를 보면서 추세가 잘 버텨줬었고요. 하락 추세를 넘어서는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요 금액대 18,600원대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잠깐이나마 또 이쁜 금액대 시세를 줬지만도 안 좋았던 것은 여기죠. 여기에서 고가의 매물, 여기에 이제 쌓이는 매물대에 매물에 돌파를 못하고 거래량도 딱히 들어온 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기를 맞고 쌍봉을 그리면서 흐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금액은 16,500원 단위겠죠. 다시 예전에 봤던 16,500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이렇게
하락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림이 좋긴 합니다. 하락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림.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이 상승 후에 여기 박스권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500원 2만원 단위 잘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16,500원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보실게. 여기 보시면 16,5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상승 나왔을 때 뒤져줬던 자리고, 요때 제가 방송 드렸죠. 방송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여기에 근거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여기 알려드렸던 거예요. 알려드리고 크게 밀리지 않고 나왔지만 다시 이 금액대에 다다랐다라는 건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밑단으로 한번 체크는 해보되 추가 하락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새로운 바닥 구간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만, 오히려 그렇게 된다는 가정이면 더욱더 메리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딴 그 11,500원 단을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또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도 괜찮고 올라도 괜찮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좀 섞어서 봐야 되는데, 잠시 인포뱅크고요. 인포뱅크는 자율주행 대장주죠. 자율주행 대장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친구도 이제 금액적으로 이렇게 되게 중요한 자리대 해가지고 요거 일단 지워놓을게요. 자, 16,500원 똑같았다고 그때 얘기했죠. 금액이 똑같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15,000원 16,500원 이렇게 봤거든요. 이 친구는 16,500원 15,000원 이렇게 봤어요. 조금 더 이제 레벨층을 더 밑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봤던 중요한 금액대 14,000원 후반대, 여기 금액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 이렇게 분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렸던 자리거든요. 근데 16,500원 단에서 마찬가지로 텔레칩스랑 같이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지지를 받고 오히려 방향을 위로 틀어버렸습니다. 틀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세가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한 30-40% 이렇게 금액적인 시세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흘러내렸고요. 흘러내리고 요때 한번 얘기 드렸죠. 한번 깨고 내려오니까 이거는 밑에까지 보지 마시라 얘기 드렸어요. 19,600원 이탈했을 때 여기선 다시 한번 팔아야 되는 자리고 보시지 마시라 얘기 드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흐르고 있고, 이제 제가 다시 그렸던 금액대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19,600원 필요 없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16,500원이냐 14,700원이냐 대 후반대에 도달해 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금액대를 잘 설정해 보시면서 모니터 해 보시면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못 샀던 거죠. 요때 빼고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밑단으로 내려왔다. 근데 매수의 기회치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은 시장에 따라 더 낙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해볼 만한 자리다. 이 종목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리다. 이 종목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리대니까 14,000 그 후반대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탈된다 그러면 되게 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문제가 있다. 시장이든 종목이든 정말 뭔가 악재나 문제가 있지 않으면 14,700원대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삼부토건이고,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의 정책주로 건설주 얘기를 드렸고, 삼부토건만 얘기 드렸죠 최근에는. 그래서 2,450원 정도 금액대를 얘기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살짝 반등 나온 것 같지만 다시 눌렸다. 하지만 이 추세죠, 추세. 이 금액적 이제 지워놓고 추세적으로 하나의 추세가 잡혀주면서 지금의 자리대에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지금 추세. 그래서 이 추세대에선 지금도 추세 대응 매매로 해볼 만하다. 추세 매매로는 괜찮고, 여기 돌파가 중요한데 좀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상승 간다면 당장이라도 갖고 있던 것들은 3,400원, 500원 정도의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오히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밑단을 뚫어주고 매집 소화가 가능하면서 간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또 시세의 그림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윗단이 열리니까 새 정부 출범 수혜주로 건설주들도 좀 한번 잘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쌀 때 산 것들만 보유 대응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도 좀 눌리고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빠지더라도 2,600원 정도, 2,650원 정도 되나요? 여기 금액대가 이탈 안 하면 진짜 좋겠다. 2,600원 정도, 한 2,650원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탈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지켜준다 그러면
윗단 여기 목표치를 여기까지 두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성신양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멘트 관련주고 무학하고 이런 것들처럼 많이 얘기 드렸어요. 많이 얘기 드렸고, 여기 밑단까지 얘기 드렸죠. 11,700원까지도 얘기 드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추세가 잡혀서 다시 한번 윗단 시도가 간다면 더 좋겠다. 하지만 지금 이 추세가 깨진 거죠. 추세가 깨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무너지면서 깨져버렸고, 자 그러면 예전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버전대로 윗단에 혹시나 물려있는 게 있어도 11,700원 정도 구간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또 유심히 잘 체크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때 돌파 실패 시도하고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정말 완벽하게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또 얘기를 드렸죠. 다른 거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던 것들의 물량들의 수급적인 거 봤을 때 11,700원은 깨지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또 무게 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도 아직 있고 수급도 이렇게 매집봉 캔들들의 유사한 것들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대량 매도도 나오기도 했지만도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나름 또 되게 중요한 금액대에 11,700원대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의 무게를 실어보고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SK스퀘어고요. SK스퀘어고, 여기 추세대에서 밑단 깨지면 정말 차트 데이터도 없고 부족하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중간한 추매를 할까봐 조금 속도 조절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추세가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면 지금 지표도 없고 차트도 없지만도 이 추세대로만 적용된다고 해도 이 친구는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봤을 때도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여기 단이니까 한 4만원 초반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4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고, 여기 때가 지금 49,000원 정도 라인, 여기 때가 이제 최고 바닥으로 보여줬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신저가를 기록한 거고, 사실 신저가 종목은, 특히나 신저가 종목은 신규 상장의 신저가다 그러면 원래 접근 불가입니다. 접근 금지고요. 접근 금지고 접근 불가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건 지지대가 없어요. 지지대 다 깨졌고요. 추세밖에 없다는 거죠. 추세.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정말 그 정도 금액이 된다면 반등이 나올 것이고,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나온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하락 중에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는 캔들이나 뭐 박스권을 돌려주는 캔들이나 뭐가 나와야 하락이 끝이 나고 횡보든 상승이든 갈 수 있는 겁니다. 흐름이라는 게.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가 매수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하지 마시라. 그리고 매수를 하시고 좀 안전해지려면 차라리 이 친구가 지금 최단기로 보여줬던 49,000원 단이 회복되면서 여기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금액적 지지를 다져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49,000원 자체도 저항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려고만 하면 밀어내는 매도가 나올 것이다. 여기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매도가 자꾸 나와서 주가를 누를 수 있다. 그래서 섣부르게 어중간한 매수하지 마시고요. SK스퀘어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나중에 특징적인 뭔가나 얘기들이 나오면 한번 또 공유를 드릴 테니까 조금 잊어버리시고 다른 데 더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외로 주변 SK스퀘어를 관심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들여다 보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조금 가슴 아프게 부족하고 너무 안 좋다. 흐름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 좀 더 다른데 힘쓰시면서 개인의 공부,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셨죠? 그래서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한 주가 또 되게 중요하겠죠. 하락의 마지막으로 하락할 수 있는 데까지 쭉쭉 밀어내고 정말 바닥 다져주고 올려줄지, 아니면 정말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회복해 줄지, 정말 다음 한 주가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모니터하고 잘 공유 드리는 거 할 테니까 너무 좀 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